대한민국 준비된 역사 약속의 이름 최승권입니다. 자, 일단 검정고시 그동안에 나왔던 우리 기출문제 정말 그 최종적으로 우리가 리허설 한다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한번 2회 분량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공연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이제 연습 열심히 한 다음에 바로 공연 전에 정말 실제처럼 한번 그 최종 연습하는 거 우리가 리허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공부에도 그런 리허설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모의고사 기출문제 풀이가 바로 그런 리허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정말 기분 좋은 마음으로 뿌듯한 그런 마음으로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맨 처음에 공부할 때 정말 암담하기만 했던, 짜증나기만 했던 그 한국사, 외울 거 더럽게 많고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이렇게 걱정만 했던 그 한국사, 이제 조금씩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머릿속에 무언가 그 차오르는 그런 기쁨이 느껴지죠. 네, 그 기쁨을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우리의 실력을 확인해보는, 뽐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절대로 자만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목적이 몇 점입니까? 몇 점이에요? 네, 예, 뭐 물론 뭐 높은 점수 맞는다고 해가지고 뭐 점수 더 주고 뭐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100점 맞으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 100점, 단 한 문제도 놓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시험 끝나는 그 날까지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즐기는 마음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우리가 힘차게 한번 풀어볼게요. 1회 구석기 시대의 유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구석기 시대 그닥 어렵지 않아요. 네, 색깔이 이상한 색깔이 나왔어요. 이거 색깔이 딱 나와줘야 되죠. 옳은 것은 1번에 가락바퀴래요. 가락바퀴 뭐 하는 거죠? 실 뽑는 거죠. 실 뽑는 거. 이게 언제예요? 의복 생활을 했던 언제? 신석기 시대다라는 겁니다. 신석기 시대. 그 다음에 2번 주먹도끼. 벌써 그 유물의 이름이 좀 무식해요. 주먹도끼. 그렇기 때문에 2번은 구석기 시대. 구석기. 자, 3번 빗살무늬토기. 빗살무늬토기로 뭐 했어요? 음식을 저장하거나 보관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것은 뭐를 했다? 농경의 시작을 알렸던 우리가 신석기 시대다. 신석기.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뭡니까? 4번에 비파형 동검은 동검이니까 바로 뭐예요? 청동기죠.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세형 동검은 어디다? 세형 동검은 어디 거다? 철기 시대의 유물이다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 꼭 주의해 주시고, 그래서 뭘 물어보는 거예요?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2번 정답. 자, 됐고요. 2번 가위에 들어갈 나라는 2번에 가위에 들어갈 나라는 가의 풍속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친절하게도 물어봤어요. 알려주세요. 혼인 풍속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고 가족이 죽으면 감회장하였다가 뼈만 추려서 가족 공동묘에 안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며느리제가 있었어요. 민며느리제. 미리 며느리들 데려옵니다. 예, 혼인을 미리 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아직 어린 애들을. 그 다음에 가족이 죽으면 이걸 우리가 가족 공동묘, 우리 죽어서라도 같이 있자, 가족 공동묘, 골장제라고도 하죠. 이 나라 밑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 나라가 어디예요? 고구려죠. 그래서 고구려 밑에 있었던, 너무 힘들었던, 이름도 너무 안타까워요. 예, 이름도 옥저다. 그래서 옥저가 정답 몇 번입니까? 3번 정답.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3번 문제. 가에 해당하는 것은 백제 무령왕은 지방에 모를 설치하고 왕족을 파견하여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중흥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무령왕, 네, 아주 유명한 왕이죠. 백제 무령왕, 공주의 무령왕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무령왕이 했던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했던 일은 이제 중국 남조, 중국에 있는 남쪽에 있는 그 중국 나라, 특히 어느 나라? 양나라와 수교를 하면서 중국과 어떻게 뭐를 했다는 거죠? 동맹 관계를 형성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해상 세력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이 또 이제 일본과하고도 교류를 했어요. 그러면서 중요 요지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 중요 요지에
아주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곳이죠. 이 중요한 요지에 누구를 파견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 누구? 왕족을 파견하는 거죠. 그 중요한 요지 바로 22개가 있었던 담로가 있었다. 22담로, 담로. 그쵸? 담로. 정답은 몇 번? 4번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문영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성왕이 수도를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로 하고 22개의 실무 행정관청을 만들고 그래서 다시 신라 말고 저기 백제가 그 중흥을 하는데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제 성왕은 비운의 왕이에요. 신라의 배신으로 인해 가지고 전사를 하죠. 자, 4번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물은 누구냐? 정변을 일으켜 보장왕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스스로 대망리지에 올라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당과 신라에 대한 강경한 외교 정책을 펼쳤어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대망리지. 그럼 우리가 이제 대망리지가 도대체 뭐냐? 대망리지. 대망리지. 원래 그냥 망리지라고 불러요. 고구려의 수상의 이름은 대대로거든요. 대대로. 근데 이것은 이제 평시에. 그러면 이제 전쟁 시에는 망리지가 이끌었어요. 전쟁 시에는 망리지. 그 가운데서 더 큰 망리지, 대망리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왕보다도 더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바로 누굽니까? 개소문이죠. 개소문. 성은 연씨죠. 연개소문이다. 연개소문. 그래서 연개소문 몇 번입니까? 정답 4번. 정답 4번에 연개소문 나와 있어요. 자, 5번 문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래요. 5번 문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행평가 계획서예요. 주제 땅땅. 1모듬 매소성 전투의 승리 요인, 2모듬 기불포 싸움의 전개 과정. 매소성 기불포죠. 매소성 기벌포. 기벌포는 포니까 항구죠. 항구. 그래서 금강하구. 지금 현재 금강하구를 얘기하는 거고 매소성은 이제 연천 지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유신이 당나라 군대를 맞이해서 싸웠던 것이죠. 매소성 기벌포 전투.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나당 전쟁을 의미하는 거죠. 이 당나라는 물리침으로 인해서 676년의 통일의 위협을 완성하는 것이죠. 나당 전쟁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 대단한 거예요. 당시 뭐 당나라는 세계적인 국가입니다. 세계적인 어떤 잘 나가는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당나라 주변 국가 더 나아가서 이제 저쪽 그 아라비아 쪽, 그 다음에 또 유럽 쪽 이쪽 국가들도 당나라와 교역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당나라 들어오거든요. 그런 국가를 상대로 해서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은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김유신 멋진 사람입니다. 멋진 사람이에요. 자, 6번. 다음에 설명하는 제도는 무엇이냐? 과거를 치르지 않고도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제도다. 고려에서는 왕실과 공신의 후손 및 5품 이상 고위관료의 자손을 대상으로 하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제도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5품 이상의 고위관료. 음서죠. 음서.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나라에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좀 많았었어요. 그렇죠? 이 수험생들이 이제 취업을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뭐 검정고시기 때문에 그다음 뭐 관계가 없습니다만 취업을 할 때 그 외무고시 한 30몇 명 뽑는 그 외무고시에 그 좀 있는 집안의 자손들이 이미 합격이 배정이 돼 있었죠. 그것이 이제 그 뉴스에 나오면서 현대판 음서냐 이렇게 막 비난을 받고 했던 이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정말 그 백없고 힘없는 사람들 노력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하러 공부합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예,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고려 같은 경우는 신라에 비해서 비교적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로 조금 더 발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골품제라는 아주 폐쇄적인 신분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육두품 같은 경우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관직의 제한이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고려가 과거 시험을 봄으로 인해 가지고 좀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우리가 딱 공부를 했죠. 그런데
그것을 발목을 딱 잡았던 것이 바로 이 음서다라는 겁니다. 음서. 시험 봐서 관리가 되는 과거보다는 음서로 관리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고려 사회도 폐쇄성을 이렇게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어떤 제도들, 어떤 나라 안에 이런 잘못된 제도들이 계속 개선되지 않고 유지가 되면은요, 그 나라는 이렇게 골아요, 썩어요. 이걸 내비두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으로 번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망하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그 국가를 망하게 하는 적은 바깥에 있는 외적이 아니라 바로 내부에 있습니다. 내부에 있습니다. 자, 7번. 가나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가나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어떤 인물일까요? 가는 시무 28조를 올려 유교 사상에 입각한 개혁을 건의하였다. 나는 이를 받아들여 주요 지역의 지방관을 파견하는 등 통치 체제를 정비했다. 가는 누구고 나는 누구냐? 가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나가 통치 체제를 정비했다. 정비했다. 완성했다. 완성, 성. 이럴 때 어떤 시호를 둔다고 그랬죠? 임금에 완성했다 해가지고 성종이라는 시호를 쓴다라고 그랬죠? 완성했다. 아시겠죠? 성종. 그럼 누구예요? 누구의 권위를 받아들인 거예요? 저와 이름이 비슷한 최승권이 아니라 최승로다. 최승로예요. 최승로. 네. 경주채씨입니다. 이분도. 예, 육두폰 출신이죠. 시무 28조예요. 28조. 자, 경주채씨의 시조는 누구냐면 최치원이죠. 신라 말기 때에 이 사람이 진성여왕에게 올렸어요. 올리다라는 표현을 할 때 시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시무. 몇 개 올렸어요? 10개 올렸어요. 10개 올렸는데 안 됐죠. 무시당했죠. 이 사람은 28개나 올렸어요. 받아주니까 28개나 올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받아주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정답은 3번이다. 자, 8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 책은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된 뭐로서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입니다. 청주 어디에서 나왔다 이런 건 전혀 몰라도 되고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바로 뭡니까? 직지심체요절이죠. 직지심체요절.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현재 있는 가장 오래된 거예요. 그러면 기록상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여긴 나오진 않았지만 뭐가 있어요? 참고로 이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상정고금 예금입니다. 상정고금 예문. 이건 기록상으로 이런 것을 금속 활자로 펴냈다. 이거 기록상으로. 이거는 현존하는 지금 있는 거고, 이건 이제 금속 활자고. 그러면 목판 인쇄물로 가장 오래된 것은 바로 뭐예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죠.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리듬을 타면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이렇게 한 번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9번 문제. 다음에 설명하는 학문은 우주의 원리 문제와 인간의 심성을 탐구하는 철학적인 유학으로 신진 4대부들이 현실 사회의 모순을 개혁하기 위해 사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고려 말에 들어왔어요. 원래 송나라 때 주자가 만들었다 해서 주자학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을 이제 원나라 때에 안향이란 사람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왔었죠. 여기 이제 쭉 보시면 우주에 여기 이게 지문에 답이 숨어 있어요. 우주의 무슨 문제와 원리 문제와 원리 문제와 인간의 뭐를 탐구한대요? 인간의 심성을 탐구한대요. 심성. 성리학이죠. 성리학. 정답 3번. 자, 10번. 훈련도감이 설치된 계기로 옳은 것은 10번 훈련도감. 자, 이 훈련도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을 것 같아요. 훈련도감. 이 도감이라는 거는 관청이라는 뜻이고요. 관청.
훈련시켜요. 뭘 훈련시켜요? 아, 전쟁이 일어났는데 얘네들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얘네들이 기가 막힌 부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기가 막힌 부대를, 어마어마한 부대를. 그 기가 막힌 부대가 바로 뭐냐? 이 총을 가지고 들어왔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야, 그럼 우리도 이제 저 애들처럼 저런 총을 쏘는 그런 부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이 전쟁은 언제예요? 임진왜란이죠. 이 총은 뭐예요? 조총이라는 거였죠. 그렇죠? 일본 애들이 사용했던. 그래서 훈련 도감은 뭐를 만드는 거예요? 뭐를? 포수, 사수, 살수, 얘네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얘네들을. 그래서 포수는 이제 대포라든가 그다음에 총을 쏘는 애들이고요. 사수는 뭐예요? 사수 화살. 살수는 뭐예요? 살수가 좀 무서울 것 같아. 살수가 제일 잘 싸우는 사람들 같아. 살수. 칼 쓰는 사람들. 그렇죠? 이거 훈련시키는 거죠. 임진왜란 중에 만들었습니다. 임진왜란 중에. 그래서 1번 여진족이 북쪽 변방을 침략하였다. 관계없고요. 2번 청의 요구로 나선 정벌이 추진되었다. 이것도 관계없고 3번 명이 천령 이북 땅을 차지하려 하였다. 아니고요. 4번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켜 조선을 침략하였다. 바로 이거 골라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1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옳은 것은 선생님이 친절하게 정조는 왕권 강화에 민생 안정을 위해 다양한 개혁을 실시하였어요. 정조의 정책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학생이 점점점점 모르고 있는 표정인 것 같아요. 정조에 대해서 모르는 거 왜 점점점점 자신 있게 네 딱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정조. 그럼 1번부터 비변사를 폐지했습니다. 비변사는 원래 중종 때 만들어진 기구죠. 비상시 별난시에 세워지는 임시기구예요. 근데 이것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나고 그 다음에 그 임진왜란 끝나고 나자 정묘란 병자호란 딱 일어나면서 상설기구화되면서 굳혀져 버렸죠. 이 비변사가 굳혀지게 되면서 왕권이라든가 의정부 육조의 권한은 약해지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중반 들어오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이 이 비변사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흥선대원군 때 폐지가 된 거죠. 흥선대원군 때 폐지했습니다. 당백전을 발행했습니다. 당백전은 뭐예요? 전이니까 돈이죠. 돈인데 이 돈은 이 동전 하나가 일당 100을 하는 거예요. 일당 100. 당시 유통했던 상평통보의 일당 100이다. 그러니까 당백전 하나를 뚝 주면 상평통보 몇 개 주는 거예요? 100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당 100이다. 이것도 역시 누가 했던 거예요? 흥선대원군이 했던 거죠. 왜 이 화폐를 만들었어요? 경복궁을 중건하는 데 쓰이기 위해서. 그래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탕평비를 갖다 탕평비, 탕탕평평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탕탕평평하게 해야 된다. 이것은 당파 싸움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붕당 정치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누가 했던 노력입니까? 바로 영조가 했던 일이죠. 이 탕평비는 어디서 세웠어요? 당시에 우리나라 인제의 요람이었던 성균관에 세웠던 것이죠. 규장각을 설치했어요. 규장각. 일종의 왕립도서관이죠. 왕립도서관. 이 왕립도서관 연구기관을 임금이 만든다는 것은 그건 뭘 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냐면 내 사람을 키우겠다라는 거예요. 내 사람을 키우겠다. 그래서 당시에 나를 반대했던 기득권 세력들이 많이 있을 때는 이런 거 많이 만들어서 내 사람을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규장각을 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정조죠. 정조. 이와 비슷하게 내 사람을 키우겠다 해가지고 규장각과 비슷한 것을 만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세종이 있었죠. 세종이 뭘 만들었죠? 집현전을 만들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12번. 다음에 설명하는 상인이 등장한 배경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대단하고 굉장하고 상당하다. 네. 조선 후기 공납제 개편으로 국가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던 상인, 대규모로
물품을 구매하여 상품 화폐 경제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그렇겠죠. 공납제의 개편으로 이 제도를 실시했어요. 바로 뭡니까? 대동법이죠. 대동법이에요. 이 대동법. 같을 동자 쓴다라고 그랬죠. 전국 각지 같은 거 가지고 와라. 같은 거. 같은 거 그럼 뭐예요? 상하지 않는 거. 쌀이라든가 배라든가 그다음에 돈 이런 걸로 가지고 와라. 그럼 원래 공납은 뭘 하는 거였죠? 우리가 공납은 특산물이죠. 그 지역마다 나는 특산물을 뭘로 납부하게 하는 거였어요? 현물로 납부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같은 걸로 해와라 라는 걸로 하다 보니까 그럼 맨날 뭐 쌀로만 한다고 합시다. 그럼 맨날 그럼 서울 임금이 있는 그 궁궐 같은 경우 맨날 쌀만 넘잖아요. 그럼 뭐 임금 맨날 쌀만 먹어요? 뭐 아침에 뭐 떡국 먹고 점심에 떡볶이 먹고 저녁에 밥 먹고 맨날 이렇게 해요? 아니죠. 분명히 이것이 필요하죠. 이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공납을 담당했던 사람을 따로 임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납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해서 공인이었죠. 공인. 그럼 이 사람은 한꺼번에 지방에 가가지고 한꺼번에 물건을 사오니까 각 지역별로 뭐가 상업이 활발하게 발달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동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동법.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죠. 균역법은 군포를 1년에 2필 바치던 것을 한 필로 깎아주었던 영조의 정책이었고요. 영정법은 이 토지세를 우리가 세종 때 만들었던 연분구 등 전분육 등 이것을 전쟁 이후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 전쟁 이후에 최저치로 정해버린 거죠. 아주 그냥 최저치로. 그래서 한결당 4두로 영원히 정해버렸다 해서 영정법. 자, 그 다음에 금난정권 폐지했다. 금난정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알아두고 갑시다. 금난정권. 금난정권은 난전을 금한다라는 거죠. 난전. 난전이 뭐예요? 무허가 상인, 무허가 시장을 우리가 난전이라고 불러요. 이걸 누구한테, 금난정권 누구한테 있었던 거예요? 시전상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시전상인은 누구예요? 국가가 인정했던 상인들이에요. 국가가 얘네들한테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주었던 거예요. 근데 정조가 금난정권, 얘들이 가지고 있는 금난정권을 폐지시켰다라는 것은 너네들 무허가 상인들 단속할 수 없어 라고 했던 겁니다. 즉 이것은 자유로운 상업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또 한 가지 얘네들이 소위 말하면 당시 기득권층인 노론들에게 돈을 많이 갖다 바쳤죠. 그러니까 정경유착을 정조가 끊어버리고자 했던 그런 어떤 속내가 들어있었던 아주 훌륭한 정책입니다. 아주 훌륭한 정책이에요. 어찌됐거나 정답은 1번. 자, 1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이냐? 향촌의 공동체 조직에 유교 이념을 결합시킨 자치규약. 네. 일반 백성에게 성리학적 윤리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자, 13번. 13번. 우리 뭐 도덕 시간에도 많이 배웠고 이거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문에 답이 있습니다. 향촌의 공동조직에 향촌 공동체 조직의 유교 이념을 결합시킨 자치규약. 규약. 이게 딱 돼 있죠? 그럼 뭐예요? 향약이죠. 향약이에요. 향약. 상부상조.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어려운 일이 서로 돕자. 이 상부상조. 그렇죠? 그 다음에 권선징악. 나쁜 것을 징벌한다. 권선징악. 그래서 이것은 누가? 사림이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그 지역의 백성들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을 했던 것이죠. 정답은 2번. 자, 14번.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경복궁, 중건, 호포제 시행, 대마도, 정벌, 수원화성, 축조 이렇게 쭉 돼 있는데 14번 흥선대원군. 19세기 중반에 집권했던 흥선대원군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했죠. 또 그 다음에 민생을 세도 정치로 피폐된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일단 무너진 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뭐를 했어요?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경복궁을 중건했어요. 그 다음에 부정부패의 온상이었던 세금제도 세 가지를 다 개혁을 하는데 그중에
균역법, 그죠? 군포를 납부하게 되는 균역법,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이른바 호포제를 했습니다. 호포제. 군포는 군대 가는 사람들 16세에서 60세까지의 양인들이 1년에 한 표씩 내는 거였죠. 균역법에 의해서. 그러면 개인당 한 포 내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호별로 내라. 그러니까 이거 뭐야? 한 가구당, 1가구당 한 포 내라 라는 거였어요. 대신 양반 너네들 내라 라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대마도 정벌 했습니다. 대마도 정벌 디귿. 이 대마도 쓰시마 섬은 우리가 2번 했습니다. 고려 말에 한 번 했고요. 고려 말에 박위를 시켜가지고 한 번 했고, 조선 초에 세종 때 이종모를 시켜가지고 한 번 더 했죠. 이렇게 2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원 화성을 축조했다. 이것은 누가 했어요? 정조가 했던 정책이었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 1번 골라주셔야 되겠죠. 자, 15번 문제. 다음 내용과 가장 관계 깊은 역사적 사건은 별기군을 조련하던 일본인 교관이 살해당했습니다. 왕비는 충주로 피신하고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했어요. 그래서 당시의 왕비였던 명성황후가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도 했지만 어디 갔는지 몰라요. 어디 갔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흥선대원군이 명성황후 자기 며느리가 죽은 것이다 해가지고 장례식까지 치렀던 바로 이 사건은 별기군 신식군대가 신식군대만 잘해주고 구식군대는 잘 안 해줘. 급료도 안 주고. 그래서 흥선대원군을 앞세워서 일으킨 난이죠. 군인들의 난이죠. 그래서 군인들의 난이다 해가지고 임오굴란이에요. 임오굴란. 그래서 정답 3번. 갑신정변은 임오굴란 이후에 소극적으로 변해버린 개화 정책에 불만을 일으킨 급진개화파 김옥균 같은 사람들이 일으킨 정치적 변란을 얘기하는 거고요. 을미사변은 뭔지 아시죠? 명성황후가 일본인 낭인들에게 시해당했던 그 사건이고, 병인 양요는 병인년에 흥선대원군이 병인박해, 즉 천주교 신자들을 또 우리나라에서 활동했던 프랑스 선교사들을 박해한 것을, 그걸 구실로 해가지고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에 침략을 했던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골라줘야 돼요? 이모굴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독립협회의 활동이 아닌 것은 1. 이것도 우리가 한번 슬슬 써가면서 한번 공부 한번 해봐요. 슬슬 써가면서 대성학교를 건립했다. 대성학교, 오산학교 이것을 했던 것은 구한말 때의 애국계몽단체인 누가 했던 거예요? 신민회가 했던 거죠. 신민회가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독립신문 그렇고요. 만민공동회 일종의 토론회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유민권운동 그렇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17번. 분필을 가지런히 놓고 17번. 가에 해당하는 것은 조선쌀이 일본으로 대량 유출되자 국내에는 식량이 부족해지고 쌀값이 폭등하였다. 이에 일부 지방간들은 뭐를 선포하여 쌀의 유출을 금지하였다. 쌀 곡식이죠. 곡식 금지했습니다. 막았습니다. 방공령이죠. 곡식을 막는 명령, 방공령. 대표적인 방공령이 1898년도에 함경감사 누가? 조병식이 내렸던 명령이죠. 사실은 이 방공령은 일본하고 우리하고 그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합의 사항이에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그 식량을 강화도 조약 이후에 무제한 유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의 쌀이 무제한으로 일본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눈 뜨고 붕어 마냥 뻐끔뻐끔 쳐다보고만 있어야 돼요? 아니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방어책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식량이 여기 나와 있듯이 식량이 부족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지방관이 한 달 전에 미리 일본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그만 가져오고 가. 그걸 합의했던 거예요. 그래서 합의가 된 사항을 우리가 한 것인데 오히려 일본 애들은 우리한테 책임을 떠넘겼죠.
정부는 어떻게 했어요? 정부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래서 농민의 생활은 더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죠. 그래서 참다 못 참아가지고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것이 바로 9898년? 이거 거꾸로 됐군요. 89년이에요. 89년. 죄송해요. 1800 몇 년도에? 94년도에 5년 뒤에 뭐가 일어났던 거예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아시겠죠? 역사는 사건이기 때문에 연결고리를 서로 잘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방공령 정답 2번이고 단발령은 이제 뭔지 아시죠? 을미개혁 때에 이 상투를 자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토지조사령하고 회사령은 일제가 1910년대에 우리나라의 산업을 침탈하기 위해서 내린 그런 정책입니다. 자, 그다음 18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학습 주제 1920년대의 일제의 식민정책, 소위 문화통치, 민족분열정책, 헌병경찰제 1, 그 다음에 2. 국가총동원령, 3. 산미증식계획, 4. 황국신민화. 이것도 하나하나 적어보면서 우리가 한번 공부 한번 해보기로 해요. 헌병경찰. 원래 헌병은 군대에 있는 경찰이잖아요. 무서운. 이게 일반 우리나라 사람들도 잡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일종의 일제의 그 무단 통치의 대명사였죠. 그 다음에 국가총동원령. 일본 애들이 지들 전쟁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전쟁에 모두 다 동원해가지고 총동원령 동원해가지고 수탈했던. 그리고 산미증식계획. 이것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일제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그 자기네 자국 내에 쌀이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쌀을 증식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쌀을 뜯어갔던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이 언제 끝났어요? 1918년도에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황국신민화. 황국이 어디예요? 일본이죠. 일본에 신하던 백성이다. 이것도 이제 역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뭘로 만든 거예요? 일본 사람 만들어서 전쟁에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 헌병정책을 1910년대, 예와 예는 1930년대 이후에 일본 애들이 전쟁을 하던 그 시기, 이것이 1920년대 정책이다. 그래서 산미 증식계획 3번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19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오는 것은 임시정부, 의열단. 의열단은 김원봉이 만든 조직이죠? 예,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한국광복군 맞고요. 궁극기무처. 궁극기무처는 언제예요? 궁극기무처는 갑오 개혁 때에 있었던, 개혁을 단행했던 그런 기구고요. 그 다음에 교육입국조서. 이것도 역시 갑오 개혁 당시에 우리나라 고종이 교육의 중요성을 알린 그런 문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광복군 2번 고르시면 되겠어요. 자, 20번. 구호에 나타난 민족운동은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이 지은 것을 사쓰자, 이렇게. 네. 우리 것 우리가 쓰자, 우리 것 우리가 쓰자. 바로 뭡니까? 물산 장려운동이죠. 물산 장려운동. 물산장려운동. 사실 1, 2, 3, 4번이 모두 다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1, 2, 3, 4번 모두 다 몇 년도? 1920년대에 있었던 일들이죠. 왜 1920년대에 이런 거 있었어요? 아까 나왔지만 3.1운동으로 인해서 일본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좀 풀어주죠. 일종의 문화통치. 그렇죠? 그래서 1920년대는 다른 시대에 비해서 조금 그래도 조금 순통이 있어요. 좀 허용해 주는 게 있었어요. 겉으로는. 그래서 20년대에 이런 일들이 많이 국내에서 일어났다. 정답은 2번 물산장려운동이다. 자, 21번. 너무너무 유명한 분이죠. 너무너무 유명한 분이에요. 네. 자료에 해당하는 인물은 이달의 역사인물. 생물연도 1908년부터 1932년 활동. 1932년 상하이 훈코 공원에서 폭탄을 던져 일본인 교관을 살상했다. 이 의거를 계기로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후원하게 되는 누굽니까? 윤봉길 의사죠. 윤봉길 의사.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산하에 있었던 윤봉길 의사. 이 윤봉길 의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지금으로도 정말 훌륭한 일이지만요. 저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 일이 있고 나서 누가 감동을 받아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누가 감동을 받아요? 중국의
장제스가 감동을 받아요. 중국을 이끌었던 장제스가. 그래서 우리나라 임시정부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걸로만 지원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1943년도에 카이로 회담. 여기에 이 사람이 참석을 하죠. 미국, 영국, 중국이었죠.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그다음에 중국의 장제스. 우리가 공부했지만 이 카이로 회담에서 우리의 독립을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 한 사람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물론 이 한 사람만의 힘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뒤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또 김구 선생님이 큰 역할을 하고 이런 것이 있지만 어떻게 겉으로 본다면 이 한 사람의 의거가 이렇게 큰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자, 22번. 가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과정입니다. 8.15 광복,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한국문제 유엔 의관, 그 다음에 제헌국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러분들 요거는 굉장히 제가 이 순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격동의 시기이기 때문에 광복을 했습니다. 광복을 했는데 여러분들 미소공동위원회 전에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모스크바 3상 외상 회의가 있었죠. 모스크바에서 한국 문제를 논의를 하는데 여기서 결정된 것이 바로 뭐예요? 5년간 4개국이 신탁통치한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 수립 문제를 미국과 소련 너네들이 알아서 결정을 하거라. 미소공동위원회.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있었는데 2차례나 있었으나 결렬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제를 어디로 떠넘긴 거예요? 유엔으로 떠넘긴 거죠. 그래서 유엔에서 뭐 해라. 그럼 남한과 북한 총선거해라. 총선거에서 국회의원 뽑아라. 근데 북한은 못 들어오게 하니까 북한은 못 들어가고 가능한 지역인 남한 지역에서만 총선거를 했던 것이죠. 그 총선거 이름이 바로 뭐예요? 50 총선거예요. 1948년도에 50 총선거. 50 총선거로 국회의원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국회의원들이 뭐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헌법 만들어야 되죠. 헌법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헌국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국회를 제헌국회. 이 제헌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았죠. 대통령 뽑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했다. 그래서 6.25 전쟁은 아니고요. 50년이고 50 총선거는 언제예요? 광복과 요게 맞네요. 2번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광복과 미소공동위원회 사이에 가는 거고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6.25 전쟁 중에 우리나라와 미국이 맺었던 조약입니다. 자, 2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건은 배경. 이승만 정부의 독재정치와 3.15 부정선거, 학생과 시민의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에 물러났죠. 3.15 부정선거. 몇 년도에 일어났던 겁니까? 몇 년도에? 1960년에 일어났던 거죠. 60년에 3.15 부정선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들고 일어났던 시위가 전국으로 번지게 되는 거죠. 이른바 4.19 혁명이다. 4.19 혁명이다. 그래서 정답 1번. 12.12 사태는 12.12 사태 전두환과 신군부가 1979년도에 등장했던 것이죠. 본인은 이러면서 6월 민주항쟁은 1987년도에 등장했던 것이고요. 5.18 광주민주화운동 80년도에 전두환과 신군부의 불법 집권을 반대했던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자, 24번. 1960년에서 70년대에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60년에서 70년대예요. 60에서 70년대. 60에서 70년대는 이제 대통령이 누구예요? 박정희 대통령이죠. 박정희 대통령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핸디캡이 있었죠. 뭡니까? 본인이 공산당 출신이었다는 그런 것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권력에 대한 정통성이 없어요. 자기가 국민들이 원해서 집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쿠데타로 인해서 집권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두 가지를 했던 거예요. 방공 넘버1 방공. 그 다음이 바로 뭐냐면 경제였어요. 그래서 60년대부터 뭐를 했습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했던 거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했던 거죠.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5년 단위로 끊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권 당시 79년도까지 실시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 쭉 보시면 정답은 3번이고
1번은 뭡니까? OECD에 가입했다. OECD 가입했던 것은 96년도에 김영삼 정부 때에 했던 것이고요.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것도 90년대에 있었던 그런 일이죠. 김영삼 정부 때. 그 다음에 원조 물자에 의존하여, 원조 물자 누가 주는 겁니다. 누가 주는 거예요. 300산업 세 가지 하얀 거 뭐였어요? 설탕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밀가루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제분 제당. 300산업 제분 자주 적어봐야 돼요. 제분 제당, 제분 밀가루 제당. 한 가지가 뭐였죠? 한 가지 플러스 해가지고 300산업이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알아보세요. 숙제예요. 요 300산업, 요거 원조산업이죠. 원조산업. 그래서 미국의 원조에 의해서 50년대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25번. 김대중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김대중 정부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던 것은 우리가 언제였습니까? 노태우 정부 때였죠. 노태우 정부 때. 그 다음에 24회 서울올림픽, 88올림픽, 노태우 정부, 7.4 남북 공동성명, 1972년도에 7.4 남북 공동성명 박정희 대통령 때. 그 다음에 6.15 남북 공동선언 2000년도 밀레니엄. 그래서 정답 4번. 25번은 정답 4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차 우리가 기출문제 마무리가 됐고요. 아마 여러분들 100점 맞으신 분들 많으시리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자신감이 충만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문제의 정답만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또 한 문제 풀면서 10문제 푼 효과를 또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풀이가 중요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기출문제 2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